IMF가 깜짝 놀랄 대반전이라. 아르헨티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와, 일단 이거를 보시죠. 아르헨티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입니다. GDP라는 것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GDP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 9월 30일 현재 아르헨티나는요, GDP 대비 재정 적자, 나라 살림이죠. 나라 살림이 흑자가 났어요. 0.51%가 늘었습니다. 진짜 놀랄만하죠. 여러분, 2014년부터 보세요. 2014년에 3.97% 마이너스. 이게 많이 내려갈 때는 2017년에는요. 마이너스 7.08%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 살림이 완전 거덜난 거예요. 게다가 2020년에도 마이너스 5.29%, 2021년에도 마이너스 3.92%, 지금 2023년에도 마이너스 4.91%죠. 대한민국이 딱 이 짝이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예,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까지 계속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딱 이 짝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요,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개조해 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하비에르 밀레이죠, 밀레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전기톱을 들고 나와서 다 자르겠다. 이거 다 자르겠다. 불필요한 거 다 자르겠다. 예, 전기톱, 예, 시동 걸어서 윙윙 하면서 말입니다. 다 잘라내겠다. 이거 다 잘라내겠다. 그래서 나라 재정 건강하게 만들고 과거에 아르헨티나의 영광을 찾겠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이었거든요. 그 선진국의 영광을 찾겠다면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국민들도 호응을 해줬어요.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해주면서 결국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그러자마자 2023년 12월 10일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11월 그날부터 말입니다.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정부 부처를 18개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합니다.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그리고 말입니다. 공공일자리, 세금주도 일자리죠. 이거 3만 5천 개나 감축해버렸습니다. 보조금이요. 전기요금 보조금, 교통요금 보조금, 에너지나 교통비 등 보조금 완전히 철폐해버렸습니다. 1년 만에 지금 재정적자 비율을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나라 살림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IMF도 굉장히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사실 아르헨티나 이러면요, 2022년만 하더라도 IMF에서 440억 달러를 대출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IMF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2번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니까 22번. 두 번이 아닙니다. 22번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악의 나라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1년 동안의 개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태동하고 나서 3년 동안 계속 적자만 계속 쌓이고 국가 부채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윤석열 정부의 저는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최악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예. 그렇지만
개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결국 말입니다, 다수당이 됐다는 거고 그 속에서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뜻이, 전기톱 개혁 1년 만에 남미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으켜 세웠다. 남미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 단골 부도국을 대변신시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주가는 한번 보실래요? 주가는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르헨티나 메르발 주가 지수입니다. 이게 대형 기업 중심으로 기업을 주가 지수를 만드는 건데,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10일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보니까 97만 6,823.06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9일 2025년 1월 9일입니다. 282만 9,730.50포인트. 1년 새에 189.7%가 올랐어요. 189.7%. 여러분 3배 올랐다는 거예요. 3배. 야, 이게 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떼돈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일을 벌려낸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포퓰리즘 때문에 최악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개혁에 1년 만에 그것도 성공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요, 11월 달에 2.5%예요.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 장난 아니었거든요. 초고물가 상승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2.5%까지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개혁에 성공해서 다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르헨티나는 땅덩어리도 큽니다. 땅덩어리만 큰 게 아니잖아요. 천연자원들, 지하자원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 아르헨티나는요, 아마 당분간은요 수출에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지만 1차 산업에 수출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포도주도 들어오고 1차 산업에 어떤 과일들 많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2차 산업, 그러면서 점차 3차, 이제 첨단 기술로 그렇게 확장해 가겠다는 것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꿈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개혁을 단행을 한다면, 또 수출을 확장을 한다면 원자재를 담보로 외국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면 개혁에 더 확실한 성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폐해도 있습니다. 폐해가 없기를 하겠습니까? 교통비나 에너지 보조금 사라졌잖아요. 일자리도 사라졌잖아요. 그 바람에 빈곤율이 늘어났어요. 2023년 12월에 빈곤율이 4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3개월 만에 54.8%가 됐고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말입니다. 이조차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지식인들은요, 성장통이다. 결국 이 성장통을 겪고 나면 빈곤율도 확 내려갈 거다. 아마 2024년 하반기는 30%대로 떨어졌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식인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부럽죠. 진짜로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종북주의자들이 설치고 좌파들이 설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대국이죠. 이런 대국은요, 더 빨리 개혁을 단행을 해서 점점 더 발전된 나라로 간다는 게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 경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하나예요. 제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생각을 하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 준다고 혹해서 가는 거 이거 선진국 국민이 아닙니다. 일등 국민이 아닙니다. 돈 준다고 해서 혹하잖아요.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우리 후손들은 더 못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발 합리적인 선택, 객관적인 판단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TV가 이렇게까지 방송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예, 물론 제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저는 안 먹고 살아야 됩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합리적인 생각, 객관적인 판단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줄기차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는 부러짓는다가 아니에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죠. 저는 그래서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